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아트라운 TV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작년 한 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도 제 채널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사랑 그리고 혁혁한 재테크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모두 부자 되나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의 투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특별한 감사 인사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VIP 클럽을 가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와 재테크 투자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0명이 넘는 분들이 일주일도 안 된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전민아빠님, 더블폴트님, 루루아빠님, 지니킴님, 헤이슬람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멤버십 서비스 가입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보시면 모든 영상에 여기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 가입 종류에는 따차드 클럽, VIP 클럽, 프레스티지 클럽 이렇게 세 가지의 가입 유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트라운 TV는요, 작년 9월 말에 시작해서 이제 약 100일 정도 된 깐난이 신생아 채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구독자 8,000명을 확보했고요. 작년 4분기 동안 테슬라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분석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자, 오늘 주제는요, 특집 2022년 테슬라 주가 대전망입니다. 자, 새해 테슬라 주가가 궁금하다면 나가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새해 테슬라 주가 전망 시작합니다. 네, 먼저 2021년 작년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한번 리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월봉이고요. 여기가 바로 2021년 1월 주가입니다. 1월 주가는 이제 산뜻하게 자, 양봉이죠. 자,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마감을 했었습니다. 즉 1월 오프닝 가격은요. 한 719불 정도, 719불 정도에 시작했고 오늘 저기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이제 1056.7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자, 2021년 종가는 1056불로 약 한 50% 상승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테슬라 실적 자체가 50%씩 오르는 주식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연 50% 평균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는 최소한 한 제가 26% 이제 10년에 자 10배를 올리려면 연마다 해마다 26%씩 복리로 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는요 역시 실적 그 성장치랑 비슷하게 약 50%의 주가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가 성장은 올해 자 실적 성장 그러니까 인도량 성장치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죠. 인도량 성장치 같은 경우는 자 20년에 50만 대에서 21년에 90만 대니까 거의 한 8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주가 상승은 약 50% 정도 됐다. 그러면은 자, 전년에 주가 상승이 좀 실적 성장보다 덜했다고 생각이 되면 올해 22년이죠. 22년에는 좀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요. 68억 7천만 주 정도 됩니다. 68억 7천만 주. 테슬라가 하루에 한 2천만 주씩 이상 그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68억 7천만 주나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한 해 저 테슬라 주주들 장기 투자 주주들을 힘들게 했던 시기가 바로 2월부터 5월까지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빠지는 모습 중간에 한번 반등을 4월 달에 줬습니다만 5월에 또 떨어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때 하락 요인은 비트코인 요인이 많습니다. 이때도 일론 머스크가 활발하게 트윗 활동을 했는데 자, 비트코인을 테슬라에서 직접 오피셜하게 매입을 했다 해가지고
뭐 게리 블럭부터 시작해서 많은 테슬라 구루들의 반대가 있었죠. 테슬라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변동성이 심하죠? 그 가격에 테슬라 주가를 연동시키려고 하냐 하는 뜻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물론 이 비트코인이 모든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년 한 해 이제 코로나가 2020년 3월에 이제 발발해서 2020년 동안 자, 한번 털고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죠.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때 쉬어가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정의 시기였고 왜 조정의 시기였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급반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쉬어가는 시기였다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어차피 테슬라 그 실적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퍼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불안감, 그리고 뭐 의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또 자, 기관 투자가라든지 큰 손들은 또 이용을 하겠죠. 테슬라 주가가 어차피 이렇게 장기로 오를 거니까 한번 크게 털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자, 비트코인을 내세우면서 퍼드를 만들어내고 주가에 자, 주식을 어느 정도 팔았겠죠. 많이 이렇게 매도 압력을 작용한 다음에 저가에서 많이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의 뭐 11월 달, 12월 달입니다. 이때가 지금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음봉이라고 하죠. 원래는 이제 파란색인데 미국은 빨간색으로 음봉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자, 이제 일론의 매도가 끝났습니다. 그 일론의 매도가 있었는데요. 일론의 매도가 자, 1043불이 평균 단가예요. 일론이 1043불에 팔았고 그리고 157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조 원, 19조 한 4천억 원 정도 팔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론이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주식들을 판 거였죠. 그런데 스톡 옵션을 팔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 수는 715만 주나 더 오히려 늘어났다. 1500만 주를 팔았지만 오히려 700만 주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오히려 매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주식을 더 많이 편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주주의 주식 편입은 중장기 주가 상승에 좋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태시기는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한 번씩 보여주고 월마다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 봉 하나하나가 월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월봉이 거의 평균 15% 이상 왔다 갔다 해요. 15% 떨어졌다가 15%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이런 모멘텀에 맞춰서 테슬라 단기 투자로 월급 벌기, 단타로 월급 벌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테슬라는 이렇게 그때그때 뭐 한 4개월 정도,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부침이 있지만 중장기로 상승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 2월 달만 뭐 예상을 하더라도 뭐 자, 이때 4개월 정도 빠졌었으니까 1, 2개월 정도 더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지금 이때처럼 2개월 정도 빠졌으니까 이렇게 또 1, 2, 3월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테슬라의 중장기 성장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딜리버리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총 인도량이 89만 대입니다. 89만 대. 이 나와 있는데 지금 90만 대가 넘을 거라는 말이 많죠. 그리고 93만 4천 주씩 일론이 매도한 거 기억나시죠? 10B5-1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론의 매도 숫자가 93만 4천 주 정도 됐는데 자, 그게 이제 12월 9일 뭐 테슬라 코드 뭐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아니라 총 인도량 2021년에 총 인도량이 93만 4천 대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90만 대만 넘어도 시장의 예상을 비트한 겁니다. 하지만 93만 4천 대면 훨씬 더 많이 비트를 한 거겠죠. 그러면은 자, 1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 자, 미국 시간으로 1월 2일에 인도량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 인도량이 나오겠죠. 자, 그게 나오면 1월 주가도 일단은 좀 좋을 수 있다. 자,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2022년에는 이제 15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볼게요. 2030년에가 이제 1070만 대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2000만 대까지 판매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2030년에 1070만 대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약 90만 대에서 자, 1000만 대를 넘으니까 거의 10년 만에 10년도 아니 뭐 9년이죠. 그 10년, 9년이나 10년이라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10배가 오른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숫자
차량을 10배 이상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10배 이상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2022년 전망치는 12불 정도 EPS가 예상이 됩니다. 전년에는 이제 6.3불로 이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는 거고요. 2030년에 85불로 일단 시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년에 이제 6.3불에 뭐 10배가 훌쩍 넘죠. 어쨌든 테슬라 10년 보유하시면 10배 상승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중장기 상승 요인 좀 전에 이제 보셨고요. 자,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게리 블랙이 올해죠. 올해 이제 2022년에 그때 호재 요인들을 월별 시기별로 다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편은 이제 월봉인데요. 월봉을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선을 그어서 한번 자, 기술적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좀 전에 뭐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펀더멘털 분석을 했죠. 테슬라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성장할 주식이고, 뭐 전기차의 침투율이 워낙 지금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에는 우리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기본적 분석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제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쫙 이쁘게 그려놓았어요. 자,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성장하는 주식이니까 당연히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달에 1243불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고 지금 1056불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이때 880불이었죠. 88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에 이렇게 저점들을 쭉 이어보면 이런 선이 나오고요. 이런 선에 의해서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올해죠. 2022년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 치면 자, 저점은 약 850불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선상 850불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의 자, 생각은 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런 저점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테이퍼링 마감을 3월 달에 한다고 연준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테이퍼링이 끝났다. 이제 유동성을 그만 풀겠다 하면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금리 인상이죠.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여러 부분에서 좀 부침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뭐 5%, 6%로 전망했다가 지금 2%대로 자, 올해 성장 전망치를 좀 내린 상황입니다. 상당히 낮아졌죠. 물론 21년 1분기에 워낙 그 GDP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어찌됐건 그런 GDP 성장률이 뭐 2%대로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을 6월 정도 하지 않을까 하고 FOMC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면은 자, 어느 정도 주가에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 때문에 테슬라가 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21년에도 2월부터 5월까지 주가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올해도 왠지 2월에서 5월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뭐 이슈도 나올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올해 1분기 경제 전망치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GDP가, 미국 GDP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올해 2월에서 5월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에 지금 들어섰죠. 1월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인도량이라든지 4분기 실적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1월은 좀 좋게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저점을 잡아드렸고 고점은 제가 1800불 정도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대비해서 거의 80% 성장하는 가격이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전망을 해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망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저점은 약 850불 정도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고점은 1800불 또는 그 이상이라는 건데 왜 그 이상이냐? 자, 두 개의 공장이 지금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그게 이제 한 3분기 그러니까 올해 한 7, 8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램프업이 잘 이제 안정화가 돼서 많은 생산 수량을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뉴스가 나오면서 만약에 뭐 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까지 그런 이슈들이 들어가고 2022년 연말에 일론이 자, 자율주행 4단계
완성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일론 타임이 있습니다. 일론 타임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자, 그게 어느 정도 뭐 좋은 사고율 데이터가 제시가 되면서 뭔가 이제 테슬라 FSD의 완성도에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면은 주가가 1800불이 아닙니다. 2000불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가는 한 1500불 정도 일단은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왜 1500불이냐? 올해 50% 정도 전년 대비 상승했었죠? 자, 올해는 1000불 정도로 지금 1050불 정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1050불에 약 50% 오른 주가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종가를 그래서 자, 1000불에서 50% 상승한 1500불 정도로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지만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실 때요. 항상 이 정도의 방향성은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최악의 시나리오, 자,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뭐 평타 치는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자, 그때그때 좀 더 슬기롭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 오미크론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 말고도 항상 체계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랑 저 우크라이나 영토를 두고 지금 나토 쪽이랑도 좀 뭐 분란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나스닥 주가가 흔들리게 되고 그 뭐 매크로의 흔들림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급하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계적 위험 발생 시는 한 700불 정도 마지노선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해드렸어요. 항상 이렇게 이런 마인드 가져가시면서 잘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에 업종별, 종목별 주가 흐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술주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부터 해서 이렇게 디즈니 위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가 기술주에 특히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했는데 대부분 녹색으로 좋은 모습이에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많이 올랐고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아마존은 정말 못 올랐네요. 올해 아마존 한번 전년에 못 올랐으니까 올해 아마존 한번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쉬었죠. 자,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잘 오를 때 아마존은 좀 쉬었으니까 한번 좀 아마존 주가는 기대해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좋았던 영역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125%, 뭐 AMD도 57%, 브로드컴도 53% 올랐지만 가장 좋았던 건 엔비디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페이팔이 안 좋았죠. 17% 빠지고 디즈니도 안 좋았습니다. 14%. 그 다음에 이쪽 통신 서비스들도 별로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리오프닝이라고 2021년 전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 용어가 바로 리오프닝이었죠. 2020년에 2020년에 코비드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자, 백신도 보급이 되면서 2021년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 저 가치주들도 올해 전년 한 해 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년 한 해 제가 이렇게 주식별로 업종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2022년 자 탑픽은 역시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테슬라 2022년 주가 전망 제가 대전망 해드렸고요. 물론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저의 뇌피셜을 본인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잘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2022년에도 테슬라 슬기롭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 일요일은 하루 쉬고요. 자, 1월 3일은 월요일 방송에 장투일기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저의 메인 콘텐츠죠. 장투일기 콘텐츠는 모두 공개로서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이어나갈 거고요. 4분기 인도량이 1월 2일 미국 시간으로 1월 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3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1월 장투일기 예약 매수가를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2021년 전년 한 해도 많은 성원, 많은 사랑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항상 뭐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정말 재밌게 열심히 방송을 해왔습니다. 제가 새벽 4시마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구독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 구독 안 해주신 분들도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하루하루 재밌고 정말 보람있는 작년 4분기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분으로요. 2022년에도 제가 슬기롭게 테슬라 주식이라든지 기타 다른 재테크 관련해서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지속 관심과 사랑,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